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좀 TMS 완치자 입장에서 김영태 쌤의 부탁으로 어떻게 이 통증에서 만성 통증에서 해방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TMS가 뭔지도 하시겠고, 과연 이게 TMS 치료법이 있다고 하면 이게 과연 내 질병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가 어떤 병이 있었냐고 말씀드리면, 먼저 이런 의자에서 한 30초도 앉지를 못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니까 뭐 후관절 쪽이 약하다, 뭐 인대가 약해졌다, 또는 뭐 척추가 좀 압박되고 있다, 척추관 협착이 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그건 줄 알고 다양한 치료를 받아봤습니다. 뭐 주사 치료부터 해서 뭐 프롤러 치료, 봉침, 약침, 그리고 운동 치료, 재활 치료, 그다음에 무슨 뭐 레이저 치료, 뭐 사열도 해봤고, 중앙으로 그 피 막 뽑는 그런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허리에 도움될까 싶어서 약도 많이 먹고, 영양제 같은 것도 많이 먹고, 뭐 그렇다 해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특히 뭐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그 허리 주위의 그 근육들, 또 뭐 목 어깨 쪽의 근육들도 항상 뭉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라크로스 볼이나 그 마사지 기구로 계속 이 목이나 허리 이렇게 막 문대주면서 근육을 풀었었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풀어도 일시적인 거죠. 왜냐하면 제 병의 원인은 그 심리적인 이유였으니까. 또 다른 아픈 부위로는 일단 뭐 손목도 아파가지고 이제 마우스도 오래 못 잡았고, 뭐 손목 터널 증후군, 여기 여기에 손목 건초염, 그리고 무릎도 뭐 안쪽이 아파서 뭐 연골이 뭐 좀 뭐 바깥으로 뭐 빠졌다 해야 되나, 뭐 병원에서는 그렇게 설명했고, 발목도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제가 축구를 좋아했는데 이제 그 좋아하는 축구도 못할 만큼 뭐 발목도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몸에 좀 아프지 않은 부위들이 뭐 크게 다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치료 저 치료 다 해보고 우연찮게 제가 또 그 시절에는 항상 그 통증 카페, 통증 커뮤니티 이런 거 뭐 여러 개를 매일매일 그 방문하는 게 제일 일과였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그 김영태 쌤이 그 TMS 관련 소개글을 올린 거 보고 거기 이제 블로그에서 글을 읽어봤는데, 일단 처음 든 생각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뭐 치료해볼 거 다 해봤다, 더 이상 해볼 치료가 없다, 이거였고, 그 다음에 또 뭐 해볼 뭐 운동 재활 방법도 다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이거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블로그에 그 김영태 쌤 블로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먼저 뭐부터 시작했냐면, 이 TMS 기법을 정립한 그 존 서너 박사 책을 읽었는데,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네이버에 쳐도 나오는데, 통증혁명, 그 노란색 책이 있거든요. 그 출판된 지는 진짜 오래됐어요. 그게 거의 한 80년대쯤에 아마 출판했을 거예요. 그 뒤로도 이제 시리즈가 쭉 나왔는데, 제일 가장 처음에 쓴 책이 통증혁명이라고, 이 TMS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적혀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 노란 책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존에서도 지금 뭐 수십 년째 계속 베스트셀러고, 거기 그 책만 읽고도 그 통증이 치료됐다는 후기들이 한 5천 개 넘게 있더라고요. 요새는 그 구글 번역 자동적으로 크롬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 댓글 읽어보시면 더 확신을 아마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저도 그랬고, 저는 절대 심리적인 요인으로 제가 통증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병원을 가더라도 저는 항상 과학적인 걸 추구했어요. 그 아프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뭐 MRI 찍어보고 초음파 검사 찍어보고 이걸 기본적으로 했어요. MRI, 초음파, 뭐 CT 그 매번 뭐 주사 치료 받을 때도 초음파 없이 주사 놓는 곳은 가지도 않았고 아마 한 3년 동안 제가 고생을 했는데 뭐 1년에 한 1,000만 원 이상씩 쓴 것 같아요. 돈만. 그 다음에 뭐 전국 다 다녔으니까 KTX 타고 전국 다 다니고 유명하다는 뭐 1타 병원들 다 다니고 했지만 그렇게 치료받는 도중에 제가 이게 아픈 원인이 심리적인 곳에 있다고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달리기 하실 때 옛날에 어렸을 때 학창시절 100m 하기 전에 100m 달리기 하기 전에 그 출발 지점에서 긴장되잖아요. 긴장되면 갑자기 맥박이 빨리 뛰고 심장도 빨리 뛰고 땀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요런 예들만 봐도 이 심리적인 요인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거든요. 또 다른 예로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나 정말 답답한 상황이 놓여졌을 때 막 목이 메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심리적인 이 감정적인 요인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또 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뭐 수백 명 뭐 정도 되는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PPT 발표를 한다. 아니면 또 뭐 큰 프로젝트를 해서 또는 뭐 시험 준비를 막 하고 있으면 갑자기 여기 막 허리도 아프고 뭐 목도 막 긴장돼서 승모근도 뻐근하게 뭉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심리적인 요인이 신체 증상들로 통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요거는 알지만 존 사로 박사 책에 나오면 이 통증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된다고 설명되어 있냐면 부정적인 감정들 예를 들어서 뭐 분노, 그다음에 화남, 답답함, 뭐 짜증, 수많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통증을 유발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선 제가 예를 들었는 것은 사람들이 알지만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은 다 모르고 계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그래서 이것만 캐치를 하더라도 통증이 없어져요. 신기한 게.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이 TMS 통증, 이게 심리적인 이유로 통증이 생기면, 유럽에서는 한국처럼 이렇게 신체에 집중해서, 신체에 국한해서 원인을 들고, 신체에서만 통증 원인을 찾지 않거든요. 유럽은 보다, 심리적인 원인에서 심리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상담도 하고, 이런 게 한국보다는 훨씬 활성화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신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 MRI 나오는 디스크라든지 초음파에 보이는 각종 병변들 그런 것에 꽂혀서 그런 것만 이제 막 치료하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성 통증이라는 단어의 정의만 봐도 네이버에 치면 만성 통증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통증으로 급성 통증과는 달리 정신 심리적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은 조직의 장애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그 중에는 직접적인 손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이게 만성통증 정의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병원도 많이 다녀보시고 이게 또 기간이 길면서 계속 지치고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여기 TMS를 좀 더 알아보시고 이 TMS 치료법을 통해서 통증에 대해서 해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